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섬. 봄이면 따뜻한 바람과 꽃들이 반기는 곳, 제주도. 하지만 100년 전 제주의 봄은 지금과는 달랐다. 전국이 만세 물결로 꽃피우던 1919년의 봄. 이곳 제주에도 독립을 갈망하는 이들의 외침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미처 지우지 못한 역사의 흔적들. 혹독했던 겨울을 이기고 제주에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곳의 항일운동도 그랬다. 3.1운동의 연장이 아니고 3.1운동 전부터 앞장서서 이 3.1운동에 뛰어들지 않았는가. 뜨겁게 떠오르는 숨겨진 진실. 수면 아래 감춰진 우리가 몰랐던 섬 이야기. 제주 항일운동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제주의 중심부에 솟아있는 한라산. 이 첩첩산 중에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다. 역사를 마주하러 가는 길 또한 쉽지 않고 험난한 여정. 한참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1918년 10월 일제의 침탈에 항거하여 제주에서 최초로 일어났던 법정사 항일운동의 발상지다. 한라산 해발 680m, 깊은 산중에서 시작된 자주 독립의 의지. 이곳은요,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일어났던 법정사가 있던 터입니다. 이 사찰에 계셨던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법정사 스님들이 항일운동을 조직하고 거사를 실행하셨죠.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불타고 나서 남았기 때문에 여기를 법정사 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5명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주민 700여 명이 국권 회복을 외치며 일제에 맞선 항일운동이다. 일본이 불태워 지우려 했던 진실. 하지만 아직 그날의 역사는 이곳에 남아있다. 일제의 만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흔적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궁극적으로 이 법정사 항일운동의 경우도 일제의 가속한 침탈에 대한 경제적 저항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본의 경우는 이 사건을 상당히 일종의 보천교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 상당히 왜곡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 법정사 항일운동의 경우는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도 거의 왜곡되어서 기억될 정도로 심한 왜곡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실제 20년 후 신문에 실렸던 내용이다. 한라산을 근거지로 한 불경죄. 무국 대도 사건 전모라며 종교적 폭동으로 몰아갔다.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역사. 하지만 법정사 항일운동은 단순한 종교적 운동이 아니었다.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항거하기 위해 시작된 민초들의 몸부림. 그들은 6개월 전부터 항일 거사를 꿈꾸며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8년 10월 7일 오직 조국 독립을 향한 염원으로 이 험한 산길을 내려왔을 사람들. 마을로 내려가면서 사전에 연락되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문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항일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경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을 이장들한테 장정들을 징발하라는 그런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을로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법정사 항일운동은 독립을 위해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제주도에서 쫓아내겠다는 경문구와 곤봉, 깃발 등을 사전 제작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운동이었다.
그리고 700여 명의 민중들이 그 뜻을 함께했다. 선봉대장 강창규의 지휘 아래 일본인들에게 항거했으며 마을로 내려간 이들은 중문리 주재소를 불태웠다. 그러나 총으로 무장한 순사대의 공격을 받고 투쟁 하루 만에 결국 모두 흩어졌다. 당황한 일본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급히 주동자들을 잡아들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66명이 보안법 위반죄로 체포됐고 그중 31명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고 10년까지 형이 선고된다. 주도자였던 김연일 스님을 징역 10년형을 구형을 하거든요. 근데 3.1 운동의 최고형은 3년형입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의 높은 형을 구형을 하죠. 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제주도 지역 내에서도 이 확산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이 법정사 항일운동을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일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파급력을 우려해 참여 주민의 숫자를 점차 700명에서 300명까지 축소 보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항일 투쟁이며 3.1운동 이전 일제 항관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였지만 그들의 희생은 일제의 은폐 시도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제주 항일운동의 역사. 하지만 숨기고 싶은 진실일수록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100년이 지난 지금 법정사 항일운동에 봄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이 학생들의 관심 덕분이다. 제주 삼성여고 사회조사 동아리 학생들인 이들은 지난해부터 법정사 항일운동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업 시간에 처음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갑자기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운동이라는 점, 일제 축출과 그 국권 회복이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도민들과 나아가서 더 많은 국민에게까지 알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려진 역사에 빛을 들이워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이 한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 교과서 등재다. 많은 그 제주도민들이 불굴의 강한 의지, 그리고 굉장히 그 민초들의 삶이 고달프게 살아왔던 우리 제주 조상님들의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좋은 기록으로 실제적인 실증을 할 수 있는 고증을 거치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까지 실려서 그렇게 해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가 그렇게 숨기려던 역사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의 100년 전 역시 참으로 고단했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알뜨르 비행장. 아래 벌판이라는 뜻을 가진 알뜨르 비행장은 철저히 일제의 군사 목적으로 지어졌다. 중일 전쟁 당시 일본은 알뜨르를 전초기지로 삼아 중국 폭격에 나섰고 전선을 확장해가던 일본은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과의 전쟁 때 비행장 규모를 5배가량 확장하기도 했다. 이 군사기지를 짓기 위한 10년의 시간은 곧 주민들의 고통이기도 했다. 1910년대는 일제 침탈이 상당히 가속화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우리 제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이 경제적 또는 노동 이런 수탈들이 상당히 심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제주 토지에 대한 침탈 또는 산림 지역에 대한 침탈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법정사 항일운동도 발생하는 것이 그러한 일제 침탈에 대한 어떤 항일, 경제적 침탈에 대한 저항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법정사 항일운동이 불교에서 시작됐다면 독립을 꿈꾸며 거사를 계획했던
또 다른 종교인들이 있다. 바로 선교 활동을 하며 독립 자금을 모았던 조봉호 선생과 성직자들. 일제강점기, 비교적 일제의 감시에서 자유롭던 종교인들은 종교적 신념과 독립의지를 앞세워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그리고 그 뜻을 제주의 젊은 청년들과 함께했다. 그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천의 젊은이들이 선각자니까 그분을 따라서 이 교회에 와서 조봉호 장로님이라고 다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그분하고 군자금을 모금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1인당 1원씩 내서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봉호 선생은 서울에서 밀파된 독립희생회 회원들과 함께 4,500명에게 당시 금액으로 10,000원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로 돈을 보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일본은 자발적으로 모인 독립자금을 강제적인 착취로 조작했고 조봉호 선생에게 1년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전국이 만세운동으로 불타오르던 1919년 3월 제주도 역시 항일의 의지를 담은 만세운동이 시작됐다. 일명 조천 만세운동으로 불리는 제주 3.1 만세운동은 조천 지역을 중심으로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나흘간 계속됐다. 제주 조천 만세운동에 앞장선 14인의 거사 동지들, 그리고 그들 중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이끈 또 다른 종교인, 바로 조천교회의 김연배 집사. 당시 실제 김연배 선생이 살았던 곳, 조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모여 거사를 논의하던 역사적인 장소다. 청년들 앞에 앞장섰던 분이죠. 너무 젊게 28세에 요절을 하셨다고 하는데 병명이 폐병이래요. 폐결핵으로 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좀 한스럽죠. 오래 못 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운동을 주최했고 누가 주모자인가를 색출하기 위한 일경의 몹쓸 고문으로 인해서 더 병이 악화돼서 빨리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천 만세운동이 시작된 3월 21일부터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끝까지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김연배 선생은 죽음 앞에서 환갑을 앞둔 어머니를 가장 걱정했다고 한다.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불렀던 청년도 그저 어머니를 걱정하던 20대의 평범한 아들이었다. 제주 항일 기념관에 위치한 독립운동가들의 비석들. 이곳에 김연배 선생의 비석이 있다. 이 비들은 애국지사들입니다. 우리 조천 출신으로서 항일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비를 여러 곳에 퍼져 있던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모여식인데 이 벼가 바로 우리 김연배 선생님 벼입니다. 평소 신앙이 특별했던 만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러면 100년 전 이곳에서 만세운동을 했던 저 바로 보이는 저 탑이 서 있는데 미밋동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1,000명 이상의 만세를 불렀던 곳이죠. 미밋동산이라고 그래갖고. 조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함덕리, 신흥리, 신촌리로 점차 확산되었고 3월 24일에는 1,500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주적인 독립을 열망하며 한마음이 됐던 그때 그날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제주도 바다를 넘어 온누리에 차고 넘쳤다. 조천 주재소에서부터 미밋동산까지 쭉 행진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 500명의 이제 조천 주민들이 집결해서 성내로 이제 시위 행진을 하다가 신촌리 지역에서 결국 경찰과 이제 충돌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어지고 14인 동지 중에 9명이 이 1차 시위에서 이제 검거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첫 시위에서 9명의 동지가 검거됐지만 그들은 만세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22일, 23일, 24일 모두가 체포되기 전까지 그들은 끝까지 만세를 부르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일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제주도민들의 외침. 그 조천 만세운동의 시작엔 특별한 가족이 있었다. 당시 제주 출신 고등학생 김장환이 제주로 돌아와 숙부인 김시범을 만난 것이 제주 조천 만세운동의 서막이었다. 조천 만세운동도 당시 서울에 유학 갔다 왔던 그 김장환의 역할, 상당히 조직적이고 기획적이고 청년운동, 항일운동가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항일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파고다 공원에서의 만세운동, 독립선언서를 품 안에 숨겨 어렵게 제주도에 도착한 김장환. 그로 인해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소리가 바다를 건너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에도 울려 퍼지게 된 것이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후대 사람들이 기념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진짜 민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중들의 힘이 없었다면 3.1운동이나 그 이후에 항일운동도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환이 삼촌이 시문고등학교 다니실 때 그 학생 검거령이 내려가지고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도망을 오신 거죠, 여기. 잡아가려고 하면은 막 옷을 다 찢으면서 도망 오고 다 영 감추고 숨고 그렇답니다.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준 데는 화양수다! 빨리 끌고 가라! 우리들은 제주도에 가히 없는 해녀들 번 것은 기막혀 살자하니 고생이라 잠도 아닌데